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1년 상시 이외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나왔죠. 얘가 총 배점이 40점으로 되어 있고요. 얘네들은 이제 계산 작업이라는 시트가 있는데 그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1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5번 문제까지 그렇게 이제 5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 하래요. 자, 우리 계산 작업 시트 왔더니 지금처럼 여기 표 1번도 있고 표 2번도 있고 3번, 4번 하고 여러 가지 표가 있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라 그거죠. 자, 표 1번에서 학점에 그랬습니다. 학점이 지금 요만큼 이제 들어있는데 이 학점들의 뭐를 구해라? 표준 편차를 구해라. 표준 편차를 여기다 구한 다음에 그 값을 반올림해서 우리 소수 이하 둘째 자리까지 뒤에 3번 셀에다가 표시해라. 그렇게요. 그럼 뒤에 3번이다. 그럼 여기죠. 요 칸에다가 표준 편차 구하래요. 그때 이제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할 때는 stdev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표준 편차 구한 거를 반올림하라 그랬죠. 반올림을 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라운드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반올림하면 될 거고 그때 이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자릿수를 2로 지정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stdev 하고 이제 써주면 되죠.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이 학점들의 표준 편차를 구해주세요. 요렇게요. 요렇게 쓰고 가로 닫고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0.543829 하고 요렇게 이제 표준 편차가 나온대요. 그때 이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라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이제 반올림을 할 건데 우리가 라운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둘째 자리까지 표시할 거니까 자릿수를 2로 지정하게 되면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 그 뜻이죠. 그때 이제 세 번째 자리가 3이니까 반올림이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반올림이 안 되고 0.54하고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쓴 거, 우리 표준 편차 구한 거를 우리가 라운드라는 함수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구한 그 표준 편차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써주고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0.54하고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1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요. 자, 여기서 이제 표준 편차를 구했고 그 표준 편차를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러면 이제 우리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뭘 해라? 라운드 반올림을 해서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식 써준 거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니까 표 2번에서 하래요. 표 2번 그러면 지금 여기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제품 판매 현황이라는 표가 이렇게 있는데 이 표에서 순이익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이랑 세 번째로 작은 그 값의 차이를 아예 11번 요 셀에다가 이제 표시해라. 그거죠. 그때 이제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라지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될 거고 세 번째로 작은 값을 찾을 거니까 그때는 이제 스몰이라는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해서 라지에서 스몰을 빼서 우리가 그 차이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는이라고 써주고 이제 라지라고 이렇게 써주고 얘는 이제 순이익에서 이만큼이 순이익이죠. 이만큼에서 두 번째로 큰 값 찾아주세요. 그렇게요. 그렇게 써주고 엔터 눌렀더니 두 번째로 큰 값이 요거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값 중에서 제일 큰 게 지금 얘죠.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게 얘 맞죠. 그래서 두 번째로 큰 값 구했고 그 뒤에서 이제 빼긴 빼는데 뭘 빼라? 스몰이라는 함수로 이제 구할 거 그거 이제 빼라. 스몰이라는 함수를 가지고는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할 거예요. 해서 이 순이익이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몇 번째로 작은 값 찾아라? 세 번째로 작은 값 찾아주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써주고 가로 닫고 엔터만 눌러주면 지금처럼 그 차이 값이 지금처럼 이만큼 된다.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2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지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범위에서 두 번째로 큰 값 찾아주세요. 그리고 스몰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범위에서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빼준 거죠. 중간에서. 그렇게 해서 순이익의 차이값을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서 하래요. 자, 표 3번, 그러면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지금처럼 표 3번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합격 여부하고 여기 빈칸이 되어 있죠? 이 합격 여부 구하라는 거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1과목 점수가 있고 2과목 점수가 있대요. 자, 1과목 점수는 지금 여기 들어있고요. 2과목 점수는 지금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 두 과목이 각각 40점 이상, 40점 이상이면서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그 외에는 불합격으로 그렇게 이제 합격 여부를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1과목 찍어주고 40점 이상이야?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2과목도 40점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조건 보니까 평균이 60점 이상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표 3번에는 평균값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총점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안 되겠죠. 우리가 평균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우리가 에버리지라는 함수, 이 함수를 이용해서 1, 2과목, 이 두 과목의 평균값을 구해요. 구한 다음에 그 값이 60점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합격이 되기 위한 그 조건이 1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과목도 40점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평균값, 그 평균값도 60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조건 모두 다 만족할 때 합격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다. 그렇게 이제 출력하라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지금 세 가지가 나온 거예요. 1과목 40점 이상이야? 2과목 40점 이상이야? 평균 60점 이상이야? 해서 그 세 가지 조건을 전부 다 우리가 AND로 묶어서 세 가지 모두 다 만족하면 이제 합격이다. 그렇게 이제 출력하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조건 한번 써보자고요. 는 쓰고요. 그거 이제 60점 이상인지 40점 이상인지 물어봐야 되니까 우리가 if로 시작하면 되겠죠. if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 쓰면 되겠죠. 그래서 조건 세 가지가 나는데 그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가 and라는 함수로 묶어서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다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1과목이 40점 이상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2과목이 40점 이상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건은 뭐예요? 평균이 60점 이상이냐? 물어봐야죠. 근데 우리 표 3번에는 평균값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우리가 에버리지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에버리지라고 쓰고 1과목, 2과목 이 두 과목의 평균값을 구해라. 그 평균값 구한 게 60점 이상이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 3개 다 썼으니까 엔드 가로 닫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다가 이제 이 3개의 조건을 전부 다 만족하면 합격이라고 출력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이 조건을 만족 못하면 불합격이라고 출력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쓰고 나서 우리 if 한번 썼으니까 우리 if 가로 한번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얘는 합격이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채우기 핸들만 우리가 쭉쭉 해주면 되겠죠. 채우기 핸들 쭉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합격도 나왔고 불합격도 나왔고 나왔습니다. 해서 지금 여기다가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식을 보게 되면 이게 1과목이 40점 이상이냐 물어본 거죠. 그리고 2과목이 40점 이상이냐 물어본 거고 평균값을 우리가 따로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에버리지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하고 그 평균이 60점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이 조건을 여기서 AND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 세 개의 조건을 전부 다 AND로 묶어준 거죠. 그리고 우리가 if 함수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요만큼 이제 조건에 해당하는 거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합격이라고 출력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출력해 주세요 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식을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표 4번에서 하래요. 표 4번, 그럼 표 4번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 표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 풀어라. 그거요. 여기 보니까 이제 기준일이 있대요. 기준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날짜부터 시작해서 휴가 출발일까지 며칠 남았는지 그 남은 일수를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기준일을 보게 되면 지금 1월 4일이래요. 1월 4일을 기준으로 해서 1월 18일까지 며칠 남았냐? 휴가 출발하려면 며칠 남았냐? 그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4일부터 시작해서 18일까지다. 그러면 이제 14일이 남은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14일 남았다. 그거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date라는 함수 나왔고 days라는 함수 나왔고요. weekday라는 함수가 나왔습니다. 요 세 개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와 %, 연산자를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우리가 알맞은 걸 골라내야 되겠죠. date라는 함수는 우리가 날짜 형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날짜로 만드는 게 아니라 며칠 남았는지 그 일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date라는 함수를 쓰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weekday라는 요 함수는 우리 해당 날짜에서 요일 구할 때 요일을 구해주는 그 함수가 우리 weekday라는 함수죠. 여기서는 이제 요일이랑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weekday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days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두 날짜 사이에 며칠이 있는지 그 날짜를 이제 구해주는 거, 요 days라는 함수를 우리가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일수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days 하고 써주면 되겠죠. days 쓸 때 앞에다가는 이제 마지막 날짜 찍어주고 컴마 찍고 이제 시작하는 날짜 찍어주면 되죠. 해서 마지막 날짜가 예죠. 해서 요 날짜 컴마 찍어주고요. 그리고 기준일 요 날짜요. 이렇게 써주고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 했더니 14일 남았다 하고 14일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채우기들만 쭉쭉쭉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채우기를 쭉 하게 되면 결과값이 이상하게 나와요. 왜 이상하게 나오는지 보세요. 자, 지금 여기다 쓴 식 보게 되면 요 H14번은 얘예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두 번째 칸을 계산하자면 요 날짜, 휴가 출발일이 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얘가 돼야죠. 네 번째 칸 계산할 때는 얘가 돼야 돼요. 해서 앞에서 쓴 요 H15는 계속해서 변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요 기준일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해서 기준일 K의 15번 셀은 변하지 않게끔 우리가 달러를 전부 다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채우기들을 쭉쭉쭉 해주면 정상적으로 이제 결값이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 문제 보니까 계산된 남은 일수 그 뒤에다가 1을 포함해서 표시해라. 예를 들어서 5일이면 5일하고 1이라는 요 글자를 붙이라는 얘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요 연산자를 이용하면 되겠죠. 해서 지금 우리가 쓴 식 그 뒤에 가서 %, 열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1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그리고 이제 채우기들 쭉쭉쭉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또 다 풀었네요. 그때 이제 제가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해서 days라고 써주고 앞에다가 마지막 날짜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날짜 찍어주면 되죠. 그때 요 시작하는 날짜가 요 기준 1을 기준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이 기준일은 어떤 칸을 계산하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전부 다 이제 절대 참조 형태로 이렇게 달라 붙여준 거고요. 그때 이제 이 두 날짜 사이의 일수를 구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1이라는 글자를 이어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 쓰고 1이라고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지금 표 5번에서 하래요. 자, 표 5번 좀 보자고요. 자, 표 5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표 5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공연일이 있대요. 공연일이 지금 여기 있죠. 그때 이 공연일에 해당하는 공연요일을 표시해라. 지금 공연일을 보게 되면 1월 19일이라고 돼 있는데 2021년 1월 19일이 무슨 요일인지 그 요일을 이제 여기다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월 10일하고 써져 있죠. 1월 10일이 무슨 요일인지 그 요일을 여기다 쭉 구하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요일 계산 방식은 1일부터 시작하는 그 방식을 사용해라. 우리가 요일을 구할 때 weekday라는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때 요 weekday에서 우리가 옵션으로 쓸 수 있는 게 총 3가지가 기본적으로 3가지가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옵션을 1이라고 쓰든 아니면 1은 우리 생략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략하고 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가 있고 3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 3가지 옵션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가 만약에 옵션을 1을 쓰거나 아니면 생략을 해버리고 쓰게 되면 얘는 요일번호가 1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7번까지로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줘요. 그때 이제 1번이 일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7번이 이제 토요일로 끝나는 거 이렇게 시작되는 게 우리 옵션 1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옵션에 2를 쓰겠다. 그때 이제 요일 숫자로 따지면 1번부터 7번까지로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요일 번호 1번이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7번이 이제 일요일로 끝나는 거 그렇게 해주는 게 우리 옵션 2번이고요.
만약에 옵션 3번을 쓰게 되면 얘는 요일 번호가 0번부터 시작해서 6번까지 이렇게 이제 표시해 줘요. 그때 이제 0번이 우리 월요일부터 표시해서 일요일까지로 그렇게 이제 표시해 주는 게 우리 옵션 3번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요일을 계산하는 방식은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그 방식을 사용하래요.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게 우리 얘밖에 없죠. 그때 일요일이 몇 번이다? 1번이다. 1번. 자, 그럼 이제 요 날짜에 요일 번호 좀 구해 보자고요.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 위크데이 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위크데이라고 써주고 앞에 공연 1만 찍어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요. 그때 이제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을 쓸 수 있죠. 근데 그때 이제 옵션을 쓸 때는 컴마 찍고 나서 쓰면 돼요. 컴마 찍게 되면 그 뒤에다가 쓸 수 있는 그 옵션이 쭉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요 세 가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을 보고 우리가 해도 되겠죠. 그리고 이 옵션을 나 잘 모르겠어.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우리가 요 뒤에다가 위크데이라고 쓰고 CA28번 셀 찍고 컴마만 찍어주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뜹니다.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골라서 써도 돼요. 그래도 이왕 문제를 빨리빨리 풀려면 우리가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좋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요일 옵션으로 이제 1을 쓸 건데 1은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가로 닫고 엔터요. 그때 3번 나온대요. 3번. 그리고 체육엔들 쭉쭉쭉 해주면 이제 요일 번호가 쫙 구해집니다. 그러면 3번이다. 그러면 얘는 이제 화요일이죠. 그 밑에 보면 1번 나왔어요. 1번은 이제 일요일이죠. 일요일. 그리고 6번이다. 그럼 6번은 이제 금요일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이제 7번이다. 그럼 7번이 토요일이죠. 토요일. 그렇게 해서 무슨 요일인지 그걸 이제 표시하래요. 그때 이제 요일을 이제 표시할 때 월, 화, 수, 목, 금, 토 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하지 말고 월요일이면 월, 요, 일 하고 이렇게 문자의 전체를 전부 다 표시해라. 그거요. 세 글자씩 표시하라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추즈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요일이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위크데이 요 앞에 가서 우리가 추즈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추즈라고 써주고 여기 위크데이에서 나온 그 숫자가 그 요일 번호가 만약에 1번이면 뭐라고 출력하면 돼요? 1번이 이제 일요일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1번이라면 일요일이라고 출력해 주세요. 만약에 2번이라면 이제 월요일이라고 우리가 출력을 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3번이다 그럼 이제 화요일이라고 출력해 주세요. 그 다음은 이제 수요일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 다음은 이제 목요일이라고 출력해 주세요. 그 다음은 이제 금요일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 다음은 이제 토요일이라고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직접 전부 다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누르게 되면 이제 화요일 나오는 거 맞죠? 그 밑에 거는 이제 1번이니까 1번일 때 일요일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체육엔들 쭉쭉 했더니 일요일 나왔고요. 그 다음 거는 이제 6번이니까 금요일이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6번 금요일 나왔고요. 그 밑에 거 두 개는 7입니다. 7이면 이제 토요일이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데이터까지 싹 다 채우게 해주면 끝이요. 그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weekday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요일 번호, 이 공연일에 대해서 요일 번호를 구했어요. 요일 번호를 구할 때 우리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그 방식을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옵션을 생략하고 우리가 사용을 한 겁니다. 그때 이제 위크데이에서 구한 그 숫자가 만약에 1번이라면 일요일이라고 출력해달라. 2이면 월요일, 3이면 화요일, 4면 수요일, 5면 목요일, 6이면 금요일, 7이면 토요일이라고 출력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직접 전부 다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계산 작업에 있는 이 5문제 다 풀어봤는데 이번 회차에 나온 거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함수 기본 사용법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게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 5문제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요. 만약에 안 되거나 아니면 헷갈리는 게 있다. 그럴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번 회차에 나온 그 함수들 사용법 잘 모르겠다 그러면 사용법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